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너킴입니다. 혹시 M&A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업 간의 치열한 신경전, 복잡한 법률 서류, 아니면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의 대량 해고 같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M&A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 그대로 초콜릿 말고 M&A의 달콤한 성공 스토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비건 뷰티 브랜드 어뮤즈의 인수 사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대기업의 노련한 투자와 젊은 브랜드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만나 어떻게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하나가 다른 기업을 사들인 사건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대기업이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MZ세대가 주도하는 소비 트렌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포착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왜 어뮤즈에 주목했는지, 어뮤즈는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수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위너킴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M&A가 이뤄지기 전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어뮤즈가 각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오랫동안 국내 패션 시장, 특히 럭셔리 해외 수입 브랜드 사업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온 기업입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돌체앤가바나, 셀린느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품 브랜드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유통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왔죠. 하지만 문제는 이 안정성이 시간이 갈수록 성장 둔화라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시장 전체의 파이가 급격하게 커지기 어렵고, 경기 변동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럭셔리 소비거든요. 게다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자체 뷰티 브랜드 육성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작, 비디비치, 뽀아레 같은 브랜드들을 선보이며 K뷰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브랜드들이 급변하는 K뷰티 시장, 특히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자체 브랜드들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정체된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새로운 바람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 예를 들면 비건 뷰티, 클린 뷰티 같은 새로운 키워드와 MZ세대 소비자층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신선한 희수혈, 즉 M&A가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어뮤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뮤즈는 2018년에 설립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뷰티 시장의 샛별로 떠오르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뮤즈의 핵심 정체성은 바로 비건 뷰티였습니다. 동물성 성분을 일체 배제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제품력은 물론 환경과 윤리까지 생각하는 착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 어뮤즈는 오묘한 색조, 힙한 이미지, 그리고 트렌디한 감각을 내세워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MZ세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면서 마치 컬트 브랜드처럼 마니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눈으로 보이는 성장세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매출은 무려 275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그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성장이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채널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파급력을 제대로 활용한 거죠. 게다가 M&A가 진행되던 시점 전후인 2023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346억 원으로 급증하며 흑자 전환의 성공,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이제는 실적까지 탄탄한 찐 강자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어뮤즈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던 시기에 뷰티 시장 환경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바로 비건 앤 클린 뷰티의 확산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소비, 환경의식 증대와 함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해 성분을 배제한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미래 뷰티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의 중심에는 역시나 MZ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력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소비를 결정하는 세대입니다. 뷰티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이해하고 공략하는 것이 곧 성공의 열쇠였던 셈이죠. 또한 K-뷰티의 글로벌 위상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과 독특한 마케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특히 뷰티 강국 일본 시장에서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K-뷰티 불패 신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고, 어뮤즈는 그 성장 동력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브랜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기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왜 어뮤즈를 선택했고 어떻게 M&A가 진행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뮤즈의 지분 100%를 약 713억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2023년 1월 인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죠.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인디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입장에서 이 인수는 단순히 한 브랜드를 사들이는 것을 넘어선 전략적인 큰 그림이었습니다. 첫째, 바로 MZ세대의 고객층과 비건 뷰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성공시키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그리고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어뮤즈를 인수함으로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급성장하는 비건 뷰티 시장과 MZ세대라는 핵심 소비층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둘째, 기존 사업의 성장 둔화를 보완하고 뷰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었지만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뮤즈의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기존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신선함을 더해주고 미래를 위한 균형 잡힌 사업 구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였습니다. 어뮤즈는 온라인 기반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물류, 유통망, 마케팅 역량에 비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뮤즈의 온라인 파워에 자신들의 강력한 오프라인 유통망, 예를 들면 백화점, 쓱닷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시코르 같은 H&B 스토어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빠른 반응성과 대기업의 탄탄한 인프라가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마치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뮤즈에서 바로 그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적 판단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M&A 이후의 어뮤즈 효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수는 2023년 1월에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단 1년 만에 어뮤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뷰티 사업의 효자를 넘어 핵심 동력으로 등극합니다. 2023년 연간 실적을 보면 어뮤즈는 매출 약 668억 원, 영업이익 약 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고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 기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매출 약 233억 원, 영업이익 약 30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 어뮤즈의 호실적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체 뷰티 부문의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패션 부분이 다소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어뮤즈를 비롯한 뷰티 부분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회사 전체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뷰티 사업을 명실상부한 핵심 축으로 부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내외 시장에서의 성공 전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늘며 대중적 인지도를 확산시켰습니다. 어뮤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온라인 팬덤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유통 파워가 더해지면서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제대로 터뜨린 것이죠. 하지만 어뮤즈 성공의 정점을 꼽으라면 단연 일본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M&A 이후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어뮤즈는 일본 시장 공략을 가속화했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본 라쿠텐, 큐텐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K-뷰티 쿠션 파운데이션 부문 1위를 휩쓸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인 마츠모토 키요시 그룹을 포함 로프트, 플라자 같은 주요 리테일 채널 3,000여 개 점포에서 성공적으로 입점하며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어뮤즈가 단순한 온라인 브랜드가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 브랜드로 발돋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3년 일본 등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56.4%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글로벌 브랜드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뮤즈의 창의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 경영체제를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면 보통 자신들의 방식으로 운영을 바꾸려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뮤즈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강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물류, 생산, 해외 유통망 확충 같은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뮤즈의 신속한 시장 대응력과 신세계의 안정적인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말 그대로 시너지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 M&A 성공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불릴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어뮤즈의 성공적인 만남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그리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뮤즈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뷰티 사업에서 단순히 성공한 인수 브랜드를 넘어섰습니다. 로라 메르시에, 돌체앤가바나 같은 기존 수입 브랜드와 함께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뷰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은 어뮤즈의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중동, 호주, 동남아시아, 유럽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뮤즈를 2028년까지 매출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K-뷰티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713억 원의 인수해서 5년 만에 2천억 브랜드로 키운다니 정말 엄청난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각 국가별 다른 규제, 문화적 선호도, 현지 경쟁 심화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서의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전폭적인 지원과 어뮤즈 자체의 뛰어난 경쟁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세계 그룹 전체의 미래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뮤즈 인수의 성공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는 M&A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할 것을 시사합니다. 더 이상 내부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부의 혁신적인 DNA를 수혈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미죠. 둘째, 그룹 전반의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패션 사업을 정리하고 어뮤즈와 같은 뷰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는 대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기민하게 빠르게 대응하여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M&A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더 이상 덩치 큰 대기업이 느리고 둔하다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어뮤즈 인수는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사들인 거래를 넘어섭니다. 이는 대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MZ세대의 니즈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M&A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세계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위너킴의 분석 어떠셨습니까? M&A가 이처럼 달콤한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위너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